안녕하세요. AI로 인생을 바꾸는 코릿 AI입니다. 우리 서비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아이디어 5가지 제안해줘.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뉴스레터 발송, 소셜미디어 활용,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너무나도 뻔하고 하나마나한 답변만 받아서 실망하신 적 없으신가요? 하하. 많은 분들이 AI가 내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기가 막힌 결과물을 내놓길 기대하지만 현실은 동문서답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AI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AI에게 일 못하는 상사처럼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이너 출신으로 6년차 AI 스타트업 PM인 제 관점에서 보면 좋은 프롬프트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 잘 쓰인 업무 기획서나 요구사항 정의서와 똑같습니다. 배경과 목표가 명확하고 원하는 결과물의 모습이 구체적일수록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뜬구름 잡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론 대신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AI에게 일잘러처럼 지시하는 6가지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공식을 알면 더 이상 AI의 헛소리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옆에 앉은 똑똑한 부사수처럼 부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완벽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6가지 요소는 바로 과업, 맥락, 예시, 페르소나, 형식, 그리고 톤입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신입사원에게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말할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상 프롬프트의 뼈대를 이루는 필수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과업, 맥락, 예시입니다. 이것 3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결과물의 퀄리티가 최소 5배는 좋아집니다. 첫 번째, 과업입니다. 이건 그래서 나한테 뭘 해달라는 건데 에 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동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요약해줘, 분석해줘, 작성해줘, 비교해줘처럼요. 마케팅 방안에 대하여 같은 모호한 명사형 질문은 AI를 방황하게 만들 뿐입니다. 두 번째, 맥락입니다. 이건 이 일을 왜 해야 하는데 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맥락이 없으면 AI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마케팅 아이디어 질문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서비스는 20대 대학생을 위한 시간 관리 앱이고 현재 인스타그램 채널을 막 개설한 상태야. 광고 예산은 100만 원 미만이야. 라는 맥락을 추가하는 순간 AI의 답변은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인스타 릴스 챌린지 같은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예시입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은 이런 느낌이야를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한 치트키라고 생각합니다. 케이키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잘된 레퍼런스 하나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할 때 그냥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합격했던 다른 회사 자기소개서 예시를 함께 보여주면서 이런 구조와 문체를 참고해서 써줘라고 하면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필수 단계입니다. 과업, 맥락, 예시. 이 3가지만으로도 AI는 훨씬 똑똑하게 작동합니다. 이제부터는 결과물의 퀄리티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심화 단계, 바로 페르소나, 형식, 톤입니다. 4번째, 페르소나입니다. 이건 AI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20년 경력의 카피라이터야. 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야? 처럼요. 페르소나를 지정해주면 AI는 그 역할에 맞는 전문 지식과 관점을 활용해서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냥 광고 문구 써줘가 아니라 20년차 카피라이터로서 이 제품의 광고 문구를 써줘 라고 하면 훨씬 더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과가 나오죠. 5번째, 형식입니다. 이건 결과물을 어떤 형태로 받고 싶은지 명확하게 지정하는 겁니다. 결과물은 표 형식으로 정리해줘. 마크다운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줘. 이메일 초안 형식으로 만들어줘. 처럼요.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AI는 줄글로 길게 늘어놓기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를 미리 정해주면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톤입니다. 이건 결과물의 분위기, 즉 톤앤매너를 지시하는 겁니다. 친근하고 위트 있는 톤으로, 전문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톤으로, 사과하는 내용이니 최대한 정중하고 진정성 있는 톤으로 와 같이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라도 톤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자, 그럼 이 6가지 공식을 활용한 실전 예시를 한번 볼까요? 제가 PM으로서 구글 시트에 정리된 고객 데이터를 자동으로 지메일 초안으로 만들어주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 코드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봅시다. 비포 프롬프트, 구글 시트, 데이터를 지메일로 보내는 코드 짜줘. 아마 개발자가 아닌 이상
보통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럼 AI는 어떤 언어로 짜야 할지,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할지 몰라서 아주 일반적인 코드 조각 몇 개를 던져줄 겁니다. 쓸모가 없죠. 애프터 프롬프트, 6가지 공식 적용, 페르소나, 너는 10년차 구글 앱스 스크립트 전문가야, 맥락, 나는 마케팅팀 PM이고 매주 고객 명단 시트에 신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환영 이메일을 보내야 해. 이 과정을 자동화하고 싶어. 과업, 고객 명단 시트에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 열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정된 양식에 맞춰 지메일 초안을 생성하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줘. 예시, 이메일 제목은 땡땡님, AI, 네이티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고, 본문은 안녕하세요 땡땡님, 저희 서비스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해. 형식, 결과물은 바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도록 완결된 코드 블록 형식으로만 제공해줘. 다른 설명은 필요 없어. 톤, 코드의 가독성이 매우 중요하니 주석을 꼼꼼하고 친절한 톤으로 달아줘. 어떠신가요? KK,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획서를 써주면 AI는 더 이상 헛소리를 하는 신입사원이 아니라 제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에이스 부사수가 됩니다. 이 드라마틱한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프롬프트의 뼈대입니다. 제가 아까 완벽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6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상 프롬프트의 뼈대를 이루는 필수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과업, 맥락, 그리고 예시입니다. 이 세 기둥 위에 AI가 안정적으로 서게 되고 결과물의 완성도는 최소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첫 번째 필수 요소는 과업, 즉 명확한 행동 지시입니다. 영어로는 탭스. 그래서 나한테 뭘 해달라는 건데? 에 대한 명확한 정의죠. 많은 분들이 마케팅 방안에 대하여 와 같이 모호한 명사형으로 질문하시는데요. 이런 요청은 AI를 방황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약해줘 이 보고서를, 분석해줘 이 데이터를, 작성해줘 자기소개서를처럼 명확한 동사로 과업을 지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필수 요소는 맥락입니다. 영어로는 컨텍스트.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죠. 맥락이 없는 질문은 AI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구체적인 배경 정보가 AI 답변의 품질을 결정하거든요. 아까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마케팅 아이디어 추천해줘 라는 막연한 질문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우리는 20대 대학생을 위한 시간 관리 앱을 운영 중이고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했으며 예산은 100만원 미만이다. 와 같은 구체적인 맥락을 추가하는 순간 AI의 답변은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수 요소는 예시입니다. 영어로는 example로. 이건 제가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가장 강력한 치트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잘된 레퍼런스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물과 비슷한 예시를 함께 제공하면 AI의 이해도는 극대화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롬프트의 뼈대를 이루는 필수 3 요소였습니다. 이것만 잘 챙겨도 AI는 훨씬 똑똑하게 작동합니다. 이제부터는 결과물의 결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고수의 프롬프트, 심화 요소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페르소나, 형식, 톤입니다. 첫 번째는 페르소나입니다. AI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해서 특정 전문가의 입장에서 답변하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20년차 카피라이터야? 처럼요. 두 번째는 형식입니다. 결과물을 표, 마크다운, 이메일 초안 같은 특정 형태로 명확하게 지정하는 거죠. 이걸 미리 정해주면 나중에 제가 직접 재가공할 필요 없이 바로 활용 가능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톤입니다. 결과물의 분위기, 즉 톤 앤 매너를 설정하는 건데요. 같은 내용이라도 친근하고 위트 있게 또는 전문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톤으로처럼 톤을 지정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페르소나, 형식, 톤을 활용하면 AI 결과물의 품질과 정확성을 내 의도대로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장표 하나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죠. AI에게 고객처럼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알아서 잘 해봐. 식의 모호한 요청이죠. 목표도 맥락도 없습니다. 이러면 AI는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죠. 반면 오른쪽은 AI에게 일 잘하는 상사처럼 명확하게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6단계 공식이죠. 과업, 맥락, 예시가 구조화되어 있고 원하는 결과물의 모습이 뚜렷합니다. AI는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결과물의 품질은 누구처럼 말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구독자님은 AI를 부리는 유능한 상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AI에게 끌려다니는 답답한 고객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AI에게 제대로 일시키는 6가지 공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모호하게 묻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세요. 과업, 맥락, 예시, 페르소나, 형식, 톤.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챗GPT를 잘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결국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구조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이건 AI 시대가 아니라 그 어떤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역량이죠. 여러분은 AI의 고객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AI의 상사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6가지 공식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